치매라는 감옥. 5월의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가를 비추고 있었지만 윤희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갑기만 했다. 남편 성호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했고 입가에는 침이 살짝 고여 있었다. 여보, 점심 드세요. 윤희가 상을 차려놓고 부르자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마치 방금 깨어난 사람처럼 어리둥절했다. 아, 미안해. 내가 또 멍했나? 성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걸어왔다.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느렸고 젓가락을 쥐는 손도 미묘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윤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6개월 전 성호가 회사에서 은퇴한 이후 그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다. 가끔 윤희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난주 성호가 화장실에서 실수를 했을 때였다. 병원에 가볼까요? 윤희의 제안에 성호는 격하게 반응했다. 아니야, 난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치매의 초기 증상들을 찾아봤고 성호의 행동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 가세요? 응? 아, 그냥 산책 좀 하고 올게. 성호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하지만 윤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글을 보냈다. 치매 환자에게는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인터넷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성호가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 전화벨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택배입니다. 저희 집 택배는 없는데요. 성호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직접 받으러 나와달라고 하셨는데 윤희는 이상했지만 택배를 받았다. 발신인은 미영이라는 여자 이름이었고 내용물은 옷가지였다. 그것도 여성용이었다. 뭐지? 윤희는 택배 상자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상자 안에는 예쁜 원피스와 속옷,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성호 씨, 지난번에 입던 옷이 찢어졌어요. 새로 사줘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윤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성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뜻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호가 돌아온 것이다. 다녀왔어. 성호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윤희의 눈에는 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여보, 이게 뭔지 아세요? 윤희가 택배 상자를 내밀자 성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이게? 내가 시킨 거야? 미영이라는 분이 보냈는데. 미영?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나? 성호는 진짜 모르는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했다. 윤희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날부터 윤희는 성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치매 증상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다음 주 화요일 성호는 또다시 산책을 나간다고 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공원에서 친구들이랑 바둑 두기로 했거든. 어떤 친구들이요? 응? 아,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 성호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다.
윤희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성호가 나간 지 30분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성호를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성호는 보이지 않았다. 윤희는 공원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남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바둑을 두고 있는 할아버지들에게 물어봐도 성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짓말을 했구나. 윤희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솟아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성호가 정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치매를 연기하고 있다면. 윤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성호를 기다렸다. 2시간쯤 지나자 성호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여자는 성호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였고 성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은 집에서 보던 멍한 표정과는 전혀 달랐다. 윤희는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믿기지 않았다.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자는 성호에게 키스를 하고 떠났다. 성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여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어색한 걸음걸이로 변했다. 그리고 집 쪽으로 향했다. 윤희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성호보다 먼저 도착했다. 10분 후 성호가 들어왔을 때 그는 다시 평소의 멍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다녀왔어요? 응? 아, 바둑은 별로 재미없더라.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왔어. 또 거짓말이었다. 윤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추궁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윤희는 성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성호가 샤워하는 사이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통화 기록에는 미영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타났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걱정된다. 우리 아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한다고 하네.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순간 윤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이, 성호와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 윤희는 급하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성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보, 내일 병원 가볼까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병원? 왜? 성호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많이 깜빡깜빡하시잖아요. 혹시 몰라서.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때문인 것 같은데. 성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너무 걱정되네요. 같이 가요. 간단한 검사만이라도. 정말 괜찮다니까. 성호가 갑자기 화를 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윤희는 확신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윤희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성호가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을까? 그 여자와는 어떻게 만났을까? 그리고 아이는? 잠들지 못하는 윤희 옆에서 성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니 35년 전 신혼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새벽 3시쯤 성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잠깐 나올 수 있어? 응급실에 있어. 우리 아이가. 미영이라는 여자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성호는 그 소리에 깼지만 윤희는 자는 척했다. 성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실을 나갔다. 윤희는 들숨을 죽이며 성호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여보,
성호가 작은 소리로 윤희를 불렀지만 윤희는 자는 척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아침에 설명할게. 성호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갔다. 윤희는 그가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일어났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성호가 택시를 타는 모습이 보였다. 치매 환자가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다음 날 오전, 성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아, 화장실 가서 넘어져서. 병원 갔다 왔어. 성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옷에서는 여전히 향수 냄새가 났다. 혹시 다치신 데는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놀라서.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성호의 거짓말이 너무나 뻔뻔스러웠다. 여보, 저 좀 나가볼게요. 마트 가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윤희는 집을 나서자마자 미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성호의 휴대폰에서 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 생각이었다. 근처 공중전화에서 미영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목소리를 바꿔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성호님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성호님이 피보험자로 등록하신 가족관계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저는 동거인이고 저희 아이가 있어요. 동거인이라는 말에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성호가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인가? 아이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5살이에요. 딸인데 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5살. 성호가 은퇴하기 1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었다. 윤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전화를 끊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배신감, 절망, 그리고 복수심. 35년 동안 성호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바보였다. 성호는 치매를 핑계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태연하게 집에서 살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성호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다녀왔어요? 응. 어디 갔다 왔어? 마트요.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응. 아무거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또 연기였다. 윤희는 성호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의 룰을 바꿀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 성호가 치매를 연기하고 있다면 자신도 그 연기에 동참해주겠다고.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성호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여보, 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치매 환자에게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대요. 앞으로 제가 스케줄을 짜드릴게요. 응? 굳이 그럴 필요는.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돌봐야죠. 부부인데. 윤희는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성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못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치매라면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아니라면 다행인 거죠. 정말 괜찮다니까. 여보, 저 정말 걱정돼요. 제발 한 번만 가봐요.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성호는 할 수 없이 동의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대학병원에 갔다. 신경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다. MRI, 혈액 검사, 인지능력 검사 등. 검사를 받는 성호를 지켜보며 윤희는 놀랐다. 성호는 정말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다. 의사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간단한 계산도 틀렸다.
연기를 정말 잘하네.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의사까지 속인 것 같았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윤희가 물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죠. 가족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성호는 윤희에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치매인 것 같아.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돌봐드릴게요. 윤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온 후 윤희는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먼저 성호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다. 안녕하세요. 성호 아내 윤희입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저희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정말요? 그렇게 건강해 보였는데. 네, 저희도 충격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초기 단계라고 하시는데 혹시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윤희는 성호의 모든 인간관계에 치매 환자라는 낙인을 찍어나갔다. 동네 사람들, 과거 직장 동료들, 친척들에게까지 일일이 연락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져서 혹시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환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호는 윤희의 행동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미영과의 만남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며칠 후 성호의 옛 직장 동료인 박 과장이 집에 놀러 왔다. 성호야,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아내가 치매라고 하던데 괜찮아? 성호는 당황했다. 자신이 치매라는 소문이 퍼진 것을 몰랐다. 누가 그런 소리를? 나는 멀쩡한데? 아니야, 윤희가 직접 전화해서 그러던데. 병원에서 진단도 받았다고 하고. 그때 윤희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어머, 박 과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성호 때문에 왔는데.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어요. 방금도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병식이 없어서 더 힘들어요. 윤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성호는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말하자니 자신의 바람이 들통날 것 같고 그렇다고 치매 환자인 척 하자니 억울했다. 성호야,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박 과장의 질문에 성호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아, 그게 초기 치매래요. 약 먹으면서 치료하고 있어요. 윤희가 대신 답했다. 그래, 그럼 이해한다. 힘내라, 성호야. 박 과장은 성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타까워했다. 성호는 자신이 동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굴욕적이었다. 박 과장이 간 후 성호는 윤희에게 화를 냈다. 왜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그러는 거야? 병원에서 진단받았잖아요. 사실인데 뭐 어때요? 하지만 여보, 당신 병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현관 앞에서 열쇠를 찾고 있었잖아요. 윤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성호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척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성호는 미영을 만나러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이 벌어졌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길에서 성호를 본 동네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아, 치매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혼자 다니셔도 돼요?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호는 당황했다. 동네 사람들까지 자신이 치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환자분들은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모르잖아요.
댁으로 바로 가세요. 내가 윤희 씨한테 연락드릴게요.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윤희에게 전화했다. 윤희 씨, 성우 씨가 혼자 길에서 헤매고 있어요. 빨리 데리러 오세요. 성우는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10분 후 윤희가 나타났다. 여보, 어디 가려고 했어요? 아, 그냥 산책. 산책은 저랑 같이 해요. 혼자 나다니면 위험해요. 윤희는 성우의 팔을 붙잡고 집으로 데려갔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집에 도착한 후 윤희는 성우에게 말했다. 앞으로 혼자 나가면 안 돼요. 제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다녀야 해요. 뭐, 내가 왜? 여보, 당신은 치매 환자예요. 가족이 돌봐야죠. 성우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만든 치매 연기가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성우는 미영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오늘 못 나갔어.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좀 복잡해. 당신 아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 미영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 뭐라고? 정말? 응. 병원에서 그렇게 나왔어. 아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버렸고. 전화 너머로 미영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만나기 어려워지겠네. 조금만 기다려줘.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성우도 막막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윤희는 성우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성우의 모든 행동을 체크했다. 여보, 약 드세요. 윤희가 내밀어준 약은 실제 치매 치료제였다. 성우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 약 꼭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더 나빠져요. 약을 먹은 성우는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머리가 약간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부작용인가? 하지만 윤희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치매 환자라면 이런 증상이 자연스러울 테니까. 오후에 성우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미영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영아, 나야. 성우 씨? 괜찮아요? 응. 그런데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아내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해? 아빠 보고 싶어 한다고. 성우의 가슴이 아팠다. 5살 난 딸 지은이가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조금만 참아줘. 상황이 좀 정리되면. 언제까지? 나 혼자서 지은이 키우기 힘들어. 미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전화를 끊은 성우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걸까? 그때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괜찮아요? 너무 오래 있으시는데. 응, 잠깐만. 성우는 서둘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윤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화장실에서 뭐 하셨어요? 응, 그냥. 혹시 누구랑 통화하셨나요? 윤희의 질문에 성우는 당황했다. 아니야, 왜?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 그냥 혼잣말이야. 요즘 자꾸 혼잣말하게 되더라. 성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윤희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며칠 후 성우의 형이 집에 찾아왔다. 성우야, 어떻게 지내냐? 형님, 잘 지내고 있어요. 재수 씨가 전화해서 치매라고 하던데 정말이냐? 성우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형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나? 그게 병원에서 확진받았어요. 윤희가 끼어들었다. 초기 단계라서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요? 고생이 많아요, 재수 씨. 형은 윤희를 위로했다. 그리고 성호에게 말했다. 성호야, 아내한테 잘해라.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 성호는 씁쓸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직 정신 멀쩡해요. 치매 환자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더라. 병식이 없어서 더 문제라고. 형의 말에 성호는 할 말이 없었다. 형이 간 후 윤희는 성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형님까지 아시니까 더 조심하세요. 이상한 행동하시면 다들 걱정해요. 성호는 점점 숨막히는 기분이었다.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보고 있었다. 다음 주에는 성호의 옛 직장에서 동료들이 문병을 왔다. 성호, 많이 힘들지?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없나? 동료들은 모두 성호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성호는 자신이 동물원의 동물이 된 기분이었다. 괜찮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윤희 씨 고생 많으시겠다. 동료들은 윤희를 칭찬하며 성호를 위로했다. 성호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성호는 미영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성호 씨? 요즘 연락도 안 하고 뭐해요? 미안해.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 무슨 말인가요? 성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것,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환자로 보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너와 지은이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 성호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며칠 후부터 성호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말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같았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처음에는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여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성호가 윤희에게 물었다.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수요일이에요. 왜요? 아, 그냥. 성호는 당황했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기억이 안 났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렸다. 35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도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었다. 이상하네. 성호는 혼잣말을 했다. 설마 정말로 치매가 오는 건 아니겠지? 그날 오후 성호는 거울을 보며 놀랐다. 자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멍한 듯하고 초점이 없어 보였다. 내가 왜 이러지? 성호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떨리고 있었다. 며칠 더 지나자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졌고 가끔씩 윤희의 이름도 헷갈렸다. 미안해. 당신 이름이 뭐였지? 성호가 진심으로 물었을 때 윤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윤희예요. 당신 아내. 아, 맞다, 윤희. 성호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났다. 어떻게 된 걸까? 그날 밤 성호는 악몽을 꿨다. 미영과 지은이가 자신을 원망하며 사라져버리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성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윤희가 일어나서 물었다. 응, 꿈 꿨나 봐. 어떤 꿈이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영과 지은이에 대한 꿈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었다. 꿈의 내용이 점점 흐려져 갔다. 몇 주가 지나자 성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 헷갈렸고 가끔씩은 윤희를 못 알아보기도 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성호가 진심으로 물었을 때 윤희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저는 당신의 간병인이에요. 간병인? 네, 당신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윤희는 더 이상 아내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간병인일 뿐이라고 했다. 성호는 혼란스러웠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기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성호는 서랍을 뒤지다가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성호는 사진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음이 아픈 것 같았지만 왜 아픈지 알 수 없었다. 여보, 이 사진 누구예요? 성호가 윤희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윤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것은 미영과 지은이의 사진이었다.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사진인지. 윤희는 사진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상한 사진 보지 마세요. 병에 안 좋아요. 성호는 아쉬웠지만 사진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 여자와 아이의 얼굴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성호는 길에서 젊은 여자와 마주쳤다. 그 여자는 성호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성호 오빠, 저를 아세요? 성호는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지은이 엄마예요. 오빠의, 아니, 잊어버리세요. 미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성호의 눈에는 정말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지은이? 성호는 그 이름을 들으니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미영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성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집에 돌아온 성호는 윤희에게 말했다. 길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요. 저를 아는 것 같던데. 치매 환자들은 종종 착각을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윤희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 성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워졌다. 밥을 먹을 때 수저 사용법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실수할 때가 있었다. 윤희는 그런 성호를 묵묵히 돌봤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아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여보, 밥 드세요. 윤희가 성호의 입에 밥을 떠넣어 주었다. 성호는 순한 아이처럼 입을 벌렸다. 고마워요. 당신은 참 친절하네요. 성호는 윤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순수했다.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윤희는 그런 성호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는 성공했다. 성호는 이제 정말로 치매 환자가 되었다. 미영과의 관계도 지은이와의 추억도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함만 남았다. 어느 날 밤 윤희는 성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원한 게 이런 건가? 성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35년 전 신혼 때처럼 순수한 얼굴이었다. 모든 죄악을 잊어버린 채로. 윤희는 문득 후회가 밀려왔다. 성호의 배신에 대한 복수는 성공했지만 결국 자신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다. 진짜 사랑했던 남편을, 함께 꿈꿨던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순수함까지.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윤희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여기는 어디고요? 성호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윤희와의 35년 결혼 생활도, 미영과의 불륜도, 딸 지은이의 존재도. 저는
저는 당신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윤희는 더 이상 아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성호에게 그녀는 그저 낯선 간병인일 뿐이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성호의 상태는 말기에 가까워졌다.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찾아왔다. 6살이 된 지은이를 데리고. 아빠. 지은이는 성호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성호는 그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성호는 지은이를 보며 물었다. 미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은이는 당신을 정말 좋아했던 아이예요. 그래요? 예쁘네요. 성호는 지은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낯선 아이에게 보이는 일반적인 미소였다. 지은이는 아빠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 나야. 지은이야. 지은이. 예쁜 이름이네요. 성호는 그저 그럴 뿐이었다. 지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미영은 지은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현관에서 윤희와 마주쳤다. 만족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뭘 만족해요? 성호 오빠를 이렇게 만들어서 만족하냐고요. 윤희는 미영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부인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어요? 성호 오빠가 치매 연기를 했다는 것, 당신이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 윤희는 놀랐다. 미영이 어떻게 알았을까? 성호 오빠가 마지막에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자신이 치매 연기를 했다는 것, 하지만 당신이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고 정말 치매 환자 취급을 해서 결국 진짜 치매가 되었다는 것. 미영의 말에 윤희는 할 말이 없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저와 바람 피운 것도, 거짓말한 것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 사람이 저를 먼저 배신했어요. 그래서 복수한 거예요? 35년 함께 산 남편을 폐인으로 만들어서?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은이는 아빠를 잊지 못해 해요. 매일 아빠 찾는다고 우는데. 미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지은이를 데리고 떠났다. 미영과 지은이가 떠난 후 윤희는 홀로 성호를 돌봤다. 성호는 이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윤희는 가끔 성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성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때 당신이 저에게 프로포즈할 때 윤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성호에게 그 기억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윤희는 성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성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미안해. 윤희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했나 봐. 하지만 성호는 들을 수 없었다. 아니, 들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윤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했던 남편도, 행복했던 추억도, 그리고 자신의 양심까지. 성호는 더 이상 그녀를 배신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윤희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라 복수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가해자였다. 2년 후 성호는 세상을 떠났다. 임종 때까지 그는 윤희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모두들 성호를 불쌍한 치매 환자로 기억했고 윤희를 헌신적인 아내로 칭찬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간병하시느라.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윤희는 공허함을 느꼈다. 자신이 얻고자 했던 승리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윤희는 혼자 집에 돌아왔다. 35년 동안 살았던 집은 이제 너무나 조용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윤희는 생각했다. 성호의 배신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복수는 그보다 더 잔인했다. 성호는 치매라는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을 잃고 죽었다. 사랑했던 여자도, 딸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하지만 진짜 감옥에 갇힌 것은 윤희였을지도 몰랐다. 복수와 증오의 감옥에.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는 이미 녹슬어 버렸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35년 동안 성호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가 없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인생 전부였다. 해가 저물어가는 거실에서 윤희는 홀로 앉아 있었다. 승리자도 패배자도 아닌 채로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자로서. 치매라는 감옥은 성호만 가둔 게 아니었다. 윤희도, 미영도, 그리고 작은 지은이까지 모두를 그 차가운 감옥 안에 가둬버렸다.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았다.